안녕하세요. 절야광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할머니 마음이 정말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또래 분들이 요즘 잠을 못 자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 3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3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주무셨대요. 결국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탈수와 혈압 상승입니다. 65세 이상은 하루만 잠을 못 자도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비만 12만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할머니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에어컨 없이도 밤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비법들이에요. 그리고 왜 새벽 2시에 자꾸 깨는지 그 이유와 해결법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요즘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이상한 방법들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위험해요. 근처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너무 더워서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팩을 목 뒤에 대고 주무셨대요. 시원해서 잠이 잘 올 것 같으셨던 거죠. 그런데 새벽에 목이 너무 아파서 깨어보니 목 근육이 완전히 굳어 있더래요. 병원에 가보니 급성 근육 경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리치료비만 8만원 들었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선풍기를 얼굴에 직접 대고 밤새 주무셨는데 다음날 안면마비 증상이 와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65세 이상은 혈액순환이 젊은 사람보다 원활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냉기에 노출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늘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왜 새벽 2시쯤에 자꾸 깨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예민해진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부터는 더욱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2시는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더위 때문에 몸이 제대로 식지 못하면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잠에서 깨워버린다고 해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때문이에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새벽 E-30.2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되면서 잠을 깨운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또래는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약의 효과가 새벽 시간대에 변하면서 잠이 깰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더위만 식히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발 냉각법이에요. 여러분, 발이 우리 몸의 에어컨이라는 거 아세요? 발바닥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혈관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발만 시원하게 해줘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찬물에 발을 담그면 안 돼요. 우리 또래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가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꽉 짜주세요. 그리고 발목 부분을 5분 동안 감싸주세요.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살살 닦아주시고 선풍기 바람을 발목에 10초 정도만 쐬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목의 혈관들이 서서히 시원해지면서 온몸으로 시원함이 퍼져나가요. 우리 아파트 할머니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다들 정말 신기하다, 온몸이 시원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 방법을 쓰시면서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히 말려주세요. 두 번째는 목과 손목 냉각법이에요. 목과 손목에는 큰 혈관들이 지나가잖아요. 여기를 시원하게 해주면 시원한 피가 온몸으로 돌아서 체온이 내려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팩을 직접 대면 절대 안 돼요. 할머니가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꽉 짠 다음 목 뒤쪽에 5분 동안 대주세요. 너무 차가우면 안 되니까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점 차가운 물로 바꿔가세요.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손목 안쪽을 5분 정도 감싸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10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면 근육이 굳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목이나 손목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세요. 이 방법을 쓰시면 5분 만에 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특별한 호흡법이에요. 여러분 개가 더울 때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것처럼 호흡으로도 몸을 식힐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먼저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요. 그 다음에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마지막으로 입으로 8초 동안 호하면서 천천히 내쉬어요.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 호흡법을 5번 정도 반복하면 심장박 동수가 줄어들고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잠자리에 누워서 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와요. 주의할 점은 어지러우시면 바로 중단하세요. 그리고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하시고요.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몸이 차분해지고 시원해지더라고요. 네 번째는 침실 환경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에어컨이 없어도 충분히 시원한 침실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낮 동안에는 커튼을 꼭 쳐두세요. 햇빛이 들어오면 방 안이 후끈후끈해지거든요. 특히 서쪽과 남쪽 창문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완전히 차단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선풍기를 천장을 향해서 틀어주세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천장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창문은 2개를 열어주세요. 하나는 바람이 들어오는 곳, 하나는 바람이 나가는 곳으로 해서 공기가 순환되게 해주세요. 베개는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뒀다가 쓰시면 머리가 시원해져서 잠이 잘 와요. 하지만 너무 차가우면 목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쓰세요. 그리고 이불은 얇은 여름 이불 하나만 배 위에 살짝 덮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덮으면 밤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5번째는 잠들기 전 3시간 루틴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는 찬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차가운 물, 시원한 과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차가운 걸 소화시키려고 내부에서 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몸이 더워져요. 대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체온보다 살짝 차가운 정도가 좋아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샤워를 하세요. 너무 찬물로 하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로 5분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 몸의 열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가요. 그리고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깨워서 잠이 안 와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시면 좋아요. 특히 불교 경전이나 성경 같은 것들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6번째는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드는 방법이에요. 새벽 2시에 깨셨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화면 불빛이 뇌에 지금은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완전히 잠이 깨버려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4-7-8 호흡법을 천천히 해주세요. 아까 알려드린 그 방법 말이에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이때 불은 켜지 마시고요.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졸음이 오면 침대로 돌아가세요. 만약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요.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은 건강한 분들을 위한 거예요. 만약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께 먼저 상의하고 해주세요. 둘째, 3일 이상 잠을 못 주무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수면 부족은 우리 또래에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제나 술에 의존하지 마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 위험이 커서 더욱 위험해요. 넷째, 선풍기를 사용하실 때는 타이머를 꼭 설정하세요. 밤새 틀어두면 감기에 걸리거나 목이 아플 수 있어요. 다섯째, 만약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여름철 수면 부족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할머니가 알려드린 6가지 방법들 꼭 기억해 주세요. 1. 발 냉각법. 2. 목과 손목 냉각법. 3. 4-7-8 호흡법. 4. 침실 환경 만들기. 5. 잠들기 전 3시간 루틴. 6. 새벽에 깰 때 대처법. 이 방법들은 할머니가 직접 해보고 우리 아파트 이웃분들과 함께 검증한 것들이에요.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아픈 분들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65세 이상이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베개와 잠자리 자세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베개 때문에 목 디스크가 생기신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우리 또래에게 가장 좋은 베개 높이와 잠자리 자세를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건강하고 시원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